김원진 도안군의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용상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석과 재생에너지팀장님, 김연희 도안군 경제지역경제과장님, 김희원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차장님, 김인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인간협의회 도안군 위원장님, 김상권 보학송전탑반대 도안군 대책위원장님, 유수정 부안청년건강모임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도안군의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토론 진행을 맡은 김원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공동 접수설리에 대한 부분, 또 전자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참고로 토론 진행 순서는 먼저 패널분들의 기조 발언을 듣고 이후 자유 토론과 추가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내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패널분들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안군 한국전력공사 김인배님, 김상권님, 유수정님 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상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 수석과 재생에너지 신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내외 규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석과 재생에너지팀장 이용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저 케이블 양육장 및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부안군 지역기념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일부 감투 지역입니다. 우리 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원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해상풍력연계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 참석해 주신 부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장님, 의회 관계자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5년 이상을 해상풍력 출범부터 지금까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광군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상근 부합 송전사 반대 부합은 대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고압 철탑 송전선로 고압 철탑 부안군 반대 대책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참으로 좀 개탄스러운 것도 많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의 어떤 동의, 의사 없이 어떤 누군가가 이게 했다는데 그 어떤 누군가도 궁금하고요. 양육점에 들어오는 동기부터 해서 1년에 이제 그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 그 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과역단지 그 과역을 찍는 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저도 반대대책위 하는데도 24년도에 저도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한 어떤 개탄스러운 일이고 밀실 행정의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러한 의문점과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나오는 모순점, 그 다음 대의민주주의에 반한 반국민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신랄하게 좀 얘기 좀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부안 청년건강모임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군 하소면에서 나고 자라서 한 10년 정도 외부 서울 생활을 하다가 부안에 돌아와서 미술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유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안 청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부안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서 그 소멸되고 있는 청년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인 저희는 부안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안이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설명을 해주셨지만 송전탑이 미치는 영향력들,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헌성은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안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를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도 언성이 높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끝난 뒤에도 2월 말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1월에 진행됐던 주민사업설명회에서도 마치 송전선로가 이미 다 선정되어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듯이 이루어져 왔던 그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오타와 좀 오류가 사실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서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올렸고요.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희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거나 또는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 간의 질문 시 답변자를 꼭 지정해 주시고 가급적 질문은 간략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답변 대상 이외에도 우리 패널분들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분들 잠깐만 진행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전 부안면 김형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 의원님들이나 군수님한테 다 드리는 것은 해상폭력 1차, 2차, 3차 때 해상국적 공청회 때도 부안군에서 한 명도 안 나왔고 부안의회에서 한 명도 안 나왔고 저 포함해서 부안군은 3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창이나 영광에서는 버스가 몇 대 와서 공청회를 에너지단지에서 했는데요. 1차, 2차 해상폭력에서 모든 걸 다 반대하신 분들이 이제는 이게 찬성을 한다. 아까 발표해 주시면은 인플레도 제대로 못 갖추면서 이걸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 설명회가 먼저입니까? 공청회가 먼저입니까? 부안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공청회를 먼저 하지도 않고 공청회 몇 사람 가지고 하고 이게 순서도 모르고 오릅니다. 여기 부안군 의원님들 해상폭력 1차, 2차 때 한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부안군 군수, 부안 군수라든가 군 직원들, 여기에 많은 어민들, 해상폭력 1차 때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찬성이 아니라 공청회 할 때 찬성을 부안군에 없어요. 잠깐만요. 질문 던질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누구라고 질문 던질게요. 잠깐만요. 네. 그 질의답변 시간은 별도로 이후에 드릴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패널들 간에 자유 토론을 좀 하시고 그 토론을 듣고 난 뒤에 그러니까 먼저 객석한테 마이크를 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석한테 마이크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들한테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잠깐만 기회를 드렸는데 아니 잠깐만요. 패널들한테 자장께서 패널들한테 마이크를 줘서 패널들이 토론을 한 다음에 객석한테 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 토론회를 김영관님께서 손을 드셔서 긴급 발언이 있으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긴급 발언은 한해풍이라든가 부안군에서 이 휴유를 하는데 휴유 오늘 아까 발표되는 건 휴유 자리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부안 국민들한테 토론회를 합니까? 발표자라든가 다른 거 자료를 갖춰놓고 토론을 해야지 자료도 안 갖춰놓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부안군 의장님이라든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패널 간에 일단은 자유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그 분은 우선 앉아 계시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분이 방금 패널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말씀하실 줄 알고 손을 들은 줄 알고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질의응답 시간에 개인의 의견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이라는데 진행은 일단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한 장 갖고 토론을 합니까? 예, 오늘 발표자께서 하신 것을 부안군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까? 거기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송전설로 부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이런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토론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장 가지고 그만하시고 지금 사장님 요거 하나 가지고 여기 국민들한테 오늘 아까 발표하신 걸 다 기억합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만들어 갖고 여기 국민들한테 주고 나서 토론을 시작했어야지 그걸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시라고. 아니 여기 오실 때는 저희 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믿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듣고 싶었던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별도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지내고자 하는 상황인데 김영관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별도가 아니고 기본의 토론회를 하시지도 못했잖아요. 어떤 기본의 토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표자께서 발표 자료를 여기 있는 분들 안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료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뭐하냐고.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하라고. 아니 저희가 진행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 계세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아니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앉아 계세요. 질의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 패널들 간에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김상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미흡하죠. 예.
좀 궁금한 것도 저도 사실은 이제 뭐 Q&A에서 질의응답에 있어서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군수님 좀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어디 되게 바쁜가 봐요. 제가 부안구청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실증단지 이 시기에서 지금 양육점까지 오는 그 해저 선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상관계가 엮이고 설키고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고창으로 한 4년간 표류됐던 내용들은 분명히 드러났고요. 고창군에서 표류됐던 이유는 고창군의 고압철탄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또 보상의 문제를 두 가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보류하다가 다시 영광으로 갔다가 그죠? 근데 엊그저께 그 하서 국민소통에서 나온 얘기가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드려야 되니까 부안군에서는 전혀 이런 거를 도에서 다 했지 부안군에서 안 했다는데 또 어느 한 분은 이거 내가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양육점에 들어온 배경이 뭡니까? 누가 가져왔고 대상이 누구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군청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모든 걸 결정하셨다는데 도대체 그럼 부안군은 뭔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해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용상 네, 그러면 이용상 재생연의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점 산업권 해상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양육점 결정입니다. 양육점 결정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전력교통이 늦어지다 보니까 해상폭력 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에서는 부안군, 고창군, 한국전력, 한국해상폭력 등과 해결 방안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 전북도가 진행을 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지닌 합의안 도출을 통해서 저희가 갈등 조정 전문가를 통해서 한시적 협의체를 좀 운영하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상생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고창군, 부안군 각 어민, 그다음에 육지 주민, 그다음에 군의원님 그렇게 해가지고 각 4명씩 구성을 해가지고 허심탄회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전북도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팽팽했었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민경청회를 한번 하자고 그때 합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가 경청회를 실시하고 그 경청회 결과에 따라서 상생협의체에서 그다음에 합의를 본 이후 합의안이 도출이 된 이후에 저희가 민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저희 도 주도로 각 기관 간 협력이 있어가지고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안군청 그 내용을 알고 계셨죠? 이게 질문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답변을 그러면 김현희 과장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부안군청이 몰랐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도에 추천을 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서남권 해상풍력이 이제 우리 부안군이 이제 해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이제 도에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이제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추천을 해줘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민간 상설 협의체는 부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주민 대표를 뽑아서 도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네요? 그렇나요?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아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잠깐만요.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죠? 김혜관님 답변을 받아 듣고 뽑은 게 아니라요. 우리 이제 군에서 추천을 이제 했습니다. 아, 예. 제가 좀 부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에 의뢰가 왔고 부안군에서는 지금 이게 대책위로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내용인가요? 그러면 김혜관님? 상생협의체는 이제 도에서 요청이 왔고 이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럼 추천 의뢰를 어디다 해서 받았어요? 상생협의체는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뭐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민간 협의회에 있는 분들하고 육지민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김현배 위원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립신문이나 포항뉴스에 좀 기사로 올린 것을 접하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상생협의체는 우리나라 이 해상폭력의 제일 첫 단계로 선안권 해상폭력발전단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어서 양육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최초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정현 대표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민간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경과 대역에 속하는 우리 주민 대표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민간협의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은 저 혼자 그 상생협의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언론에는 김우철 우리 의원도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던데 김우철 의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지를 대표해서 육지분들이 두 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이나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육지의 경과대역을 통과하는 그 대표님들을 이렇게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경과대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소 그 지역에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실리지 않은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나가고 추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경과대역은 그 전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뒤에서나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실증단지 20개에 대한 그 해적 케이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구고창 변전소로 지금 연결이 돼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한 말씀만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팩트는 이겁니다. 자, 민간 상생협의체가 일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짜리든 5개월짜리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겨가지고 이걸 민간협의회로 양육점 유치해야 되는 것을 넘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웠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주민 대표를 뽑았으면 이 상생협의체의 내용을 공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을 좀 피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육점이 들어오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양육점이 들어오면서 고압 철탑 송전선로가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점의 이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그러면- 교수님 보고 연결이 됐다든가. 뭐. 답변자를 김인배 저는 양윤정 위원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군청하고 도청하고 연구가 됐다 하니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도청에서 먼저 우리 보안군의 그 위원 추천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이용상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부안군 주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남권 해상풍력은 고창, 부안 두 개의 기초지자체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북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도 입장에서는 그 시군, 군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안군의 협조를 받아서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점 결정은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하고 규정상 저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민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자리가 또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전, 부안군과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안 국민 모두가 그 해상풍력 송전설로 건설에 반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막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안군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 전라북도가 그냥 전라북도 이익만을 위해 전북도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질하실 유수정 대표님 질의시 바랍니다. 네, 우선 구청 김현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나 협의체 부안군에서 추천을 하셨다면 그 어떠한 대표성의 근거를 가지고 추천하셨는지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안 국민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현희 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 그 근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제가 당사자니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유수정 대표님, 그러면 김인배 그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군청의 질문을 아니 제가 당사자니까요. 당사자 말고 군청의 근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추가 아니 아까 김현희 과장님은 아까 그 충분히 이해가게 그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 의원들을 위해서 군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딴 일을 거시면 뭐라고 답변을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김현희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당사자인 저도 예상이 돼 있다니까요. 아니 일단은 유수장님께서 잠깐만요. 예, 유수장님께서 김현희 과장님한테 그 답변에 대해서 이어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희 과장님 추가로 김현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어떤 그 틀에 박혀 있는 부분에만 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판단은 우리 듣고 계시는 국민들 하시는 거 있으니까. 민간협의회 위원과 민간상생협의체 위원을 이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몇 번째, 한 5번째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주민 대표성이 있어 보여서 추천을 한 겁니다. 네, 답변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그 대표성은 차치하고 이렇게 많은 부안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시키고 있는데
사실 1월 중에도 이미 사업 설명회를 거의 밀실에서 진행하듯이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자 뒤늦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시 불투명하지 않게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거치실 거라면 앞으로 하실 계획, 앞으로 진행할 절차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입지선정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12월에 위법하다, 이 구성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1월에 법원에서 이 입지선정위원회 진행 이제 그만 중지하고 적법성을 다시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정된 4차 입지선정위원회 진행 그대로 하실 건가요? 그만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함정과 정부 그리고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강행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그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을 다니든가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장님 따라 답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육점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하는 대로 갔는데요. 한전에서 부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24년 7월 10일, 24년 8월 7일 저거에서 2회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원촉진개발법에 의한 그 주민들을 뽑은 구성진 인원들이죠. 입지선정위원회. 아니 질문 쭉 하시고 답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부안에서 직접 되고 이걸 추천한 것이잖아요. 누구의 어떤 이것도 또한 주민대표하고 무관한 관계에서 그냥 과역에 지날 것이다 하는 쉽게 면에 있는 이장단 협의회장님이시나 이런 분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부안군에서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에 대한 해는 제가 진행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 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입지선정위원 선정 부분은 항전에서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김의원님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한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 참여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장님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은 한국전에서 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하는데 추천은 저희가 지자체로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그 위원회 구성 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 추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자체 주민대표를 추천을 해주자 요청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추천을 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지선정위원회 어떤 자기 요건이라든가 그런 대상의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항상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일 국민대표? 아까 유수정님께서 2024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 여기 부안, 고창, 정읍 쪽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정읍 변전소에서 신계룡 변전소까지 가는 거기 광역, 거기 케이블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경면별 10개의 대표성 있는 주민 대표하고 의회하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15분에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답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자 보세요, 과장님, 양육점의 선정에 있어서 그 민관 상생협의체의 문제나 민간협의 문제나 찬성하지 말아요. 누가요? 이런 토론에 찬성하지 말으라고요. 관계에서 좀만 주민님께 잠깐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예, 상생협의체나 민간 상생협의체, 그 다음에 토스했던 민간협의회, 지금 얘기했던 이 부지 입지선정위원회, 이 모든 게 사실은 부안군으로 관여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꾸 부안군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한전에서 도하고 한전에서 이제 토스에서 이것을 시작했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 의문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안군하고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부안군에서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민의사, 그렇잖아요. 투명성, 이런 모든 게 결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의 답변을 김인배 위원장님, 김인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초기에 2011년 이후에 저는 부안고창 비상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백 명의 우리 어민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그분들과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광 우리 선생님께서 뭐에서 반대했던 분이 이렇게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발전 사업자나 그리고 정부나 이런 입법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변화가 오면은 엄연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에 전라북도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2019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국회하고 산자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논의를 했던 겁니다. 약 3개월간 노력을 해서 민간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비상대책위였던 그리고 우리 찬성 측의 한상수 위원장님, 그래서 부안 대표 4명, 고창 대표 4명, 그리고 양쪽 수협 1명씩,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분씩 해가지고 우리 민측에서 그렇게 지역마다 6명씩 그렇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대표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발전 단지에서 고기를 잡고 또 거기에서 브레이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송전탑하고 똑같습니다. 브레이드를 보는 입장에서 경관을 훼손하고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대표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김상원 대표님이나 우리 유수정 대표님이 저희 해상풍력 거기가 발전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오셔가지고 대표를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에 지금 대표성이 적절했냐 안 했냐 말씀하시니까 대표가 아니잖아요. 따져보시자는 거예요. 대표가 아니시니까 김인배 위원장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류 내용에서 잠깐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부분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4분으로 구성되나요? 14분이죠? 15명? 여기에 저희 부안군 의회도 4분이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까지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경과대역 현재 도출만 했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과대역 조사에서 경과지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3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게 경과대역이 국립공원 또 전통사찰 이런 부분은
빗겨가게 돼 있는데 경과대학 조사에서 우리 서광사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돼 있었고, 또 우리 부안군에는 지질공원이 있는데 지질공원과 국립공원이 겹쳐 있으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경과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그 회의를 일단은 무산을 시킨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직 입주선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 위에 별도로 또 질하실 편은 있습니까? 네, 유수정 대표님. 네, 질의 전에 우선 저희가 대표성의 문제를 삼거나 저희가 대표가 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다음 예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건가요? 일단 이게 용역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용역사에서는 이달 27일 예정됐는데 아직 뭐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언제 듣고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초기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큰 대역에서 갈수록 계속 좁혀가는 단계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 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설명회나 정보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외에 다른 건 예정이 없으시다는 거죠? 설명회 외에 다른 예정이 있냐는 말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설명 이후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설명회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건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후 검토할 게 아니라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네, 김은배 질의시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상곤 대표님하고 유수영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피해나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부분이고, 제가 한번 우리 김상곤 우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지중화를 해서 전면 지중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저도 전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알리산단 우리 이정현 대표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김상곤 대표님도 알리산단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써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지금 단지가 그때 지금 17일, 19일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 법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조항에 조문에 그 지역 지자체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알리산단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 아시죠? 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현 대표님도 뭐 원전을 대체해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통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가 굉장히 빛의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급변하고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한다는,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안에서
지금 8.2기가를 해상폭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기가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LG 위원장님 잠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니요, 이거 큰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제가 너무 길게 말씀하시고 잊어버려버려요. 적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9 말씀하셨네요. 이게 이제 그 국제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진정으로 양육점이 들어오게 된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산업설레 저희가 막 뭐 말장난하자고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는 거니 이 주민 의사, 주민 어떤 동의 이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국제 사업도. 근데 이제 마침 그 한전에서 아니 도에서 뭐 재고할 수도 있다 반대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진정으로 저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뤄냈으면 좋겠다. 자, 709 말씀드리겠습니다. 709는 저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양육점에서 30km에 400m마다 이게 하나씩 생기는 신정까지 이루어지는 이 송전선 고압 철탑이 지선이 아니더라고요. 빼내는 전력이 아니에요. 직선 선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집행부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709 R200 3단 재생에너지의 어떤 R200 3단을 통해서 포항군의 100년 먹거리를 도모하자. 이것도요. 왜 709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걸 공고로 포항군에 토스를 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MP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양육점은 그 한참 전 문제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새만금 초이치의 R1, R2, R4의 그 저희가 살았던 용지로 하려고 했던 그 청사진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지금 709가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답변이 들려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지주가 좋습니다. 아니 산다를 이뤄가지고 한다는데 근데요 엊그저께 그 농림부 차관이 왔다 갔어요 여기를 뭐 시행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3월달부터 3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10년간 동물 단지에 속해 있는 법인을 세 군데를 부안, 김제, 군사를 통해서 세 군데를 뽑아서 10년간 임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2.8m라는 그 뻘바다에 더 올려가지고 산단에 구축을 하려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인데 양육점하고 고압철탑하고 하다 보니 그제서야 저도 안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성이 있구나. 아니 부안 군민으로서 발전사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의구심보다는 환호하고 할 입장이죠. 당연하죠. 저도 진짜 찬성합니다. 저도 오직했으면 대안을 이제 끝으로 대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본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꾸 쪽지가 전달이 오는데 저는 이게 군에서 주관하는 좀 이게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과연 송전선로가 부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우선시 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일단 멈추고 이런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다시금 재검토 논의했으면 좋겠다. 전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동의를 얻으신다면은 지금 제가요 좀 편애돼서 죄송하지만 하수하고 주사는 완전 뒤엎어요. 사실은 이런 주민들은 아까 그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보상의 문제 이런 게 너무 허접하고요. 실은 오늘 도에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근데 자료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한 제안 속에서 진정한 부안 군민 아픔을 20년 만에 다시 주지 마시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제2의 토론회를 제안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그 김의원 차장님 그리고 이용상 팀장님 우리 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시작함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죠. 네, 김 차장님. 네. 그러면 이게 2024년 7월 8일 첫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1년간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방역대가 경과대가 지정이 안 되면 12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활동기간을 정하죠. 그러면 그 활동기간이 지금 김상권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부합해서 위원회 활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김 여사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가시면 중요를 모아서 저희한테 그 중앙군청으로 실시를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패널님께서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데. 네. 그래 그러면 유수정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 하시는 걸로 해서 패널들 간에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 말씀을 못 드리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신 것 같고, 그리고 주민 간의 찬반, 주민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회가 정했고 그래서 따라야 한다, 혹은 세계가 빨리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전 세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 반영 절차가 거쳐지지 않으면 이 논의는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다 틀린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론자 간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했던 부분인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그 마이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순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유 토론을 마치고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깊은 관심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이런 자리를 만드는 또 동기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 또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고, 우리 부안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몇 차례 회의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과 우리 한전 우리 건설사업단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오늘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조금 민의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가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하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의견을 드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들으실 때 지명을 받으시면 반드시 읍면과 또 말씀하시는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도 요약해서 간단히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분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네, 하선면 상식이 주민입니다. 태양광 전기실을 시설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추가로 확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놓고 한전에 확인해 보니까 선로가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오신 김희원 시사님께서 왜 선로가 없어서 철을 못하게 됐는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고 부안군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태양광 전기 시설 폭력 등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째서 선로가 없다고 처리 안 해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뢰 내용은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선생님께 답변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어디가 누구세요? 네. 여기서 예. 요게 지금 어디 누구시죠? 해관면에 사는 김광호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그 선포해놓고 지금 오리발레 씨가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 대표가 뭐 도경제부지사고 민희 대표가 그리고 한 대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 의원 차장님께서는 지자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장이 추천자가 군수 맞습니까?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이 맞다면 군수님이 토론장에 나와야 되고, 또 민희 대표에서 경제부지사님이 부안군을 대표했다면 그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내 각시가 누가 와서 때려 죽이면 남이 때려 죽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부안 국민이 먼저 승낙한 뒤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뭐 양육점 그 두 번째입니다. 양육점이 딱 도착하면 욕하는 거, 요것은 두 번째니까 요것 먼저 해결하고, 누가 이걸 선정했는가 그것만 확실히 좀 여기 일단 밝혀주시면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나서 다른 거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광호님께서는 답변 듣고 싶은 분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 우리 사실은 여기서 대표성이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혹시 부안군을 대표해서 그 군수 우리 다음 박병희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답변 내용이나 뒤에서 뭐 박씨 때려 죽인 애다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김광호 선생님께서는 해안면 할 때 그 군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가 없다, 경제부지사가 그랬다, 그쪽이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무슨 확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가 본데, 제 생각은 아마 군에서 추천을 했으면은 그 사인도 아마 군수님께서 다 하셨을 것이다, 다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아까 윤석열 말씀하시던데 요즘에 그 법정 보면은 속 터지죠?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실 위원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주시죠. 네, 상서에 사는 공윤석이라고 합니다. 김현희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생협의체가 임시기구라고 했습니다. 임시기구 4명이 부안군 48,000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선정 과정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요건이랄지 추천 배경이랄지. 아니 부안군 48,000을 4명이 가서 대표로 결정을 했으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모른다고 그 적절한 기준에 맞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이용상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어떻게 나왔다 안 나왔다네요. 쌍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상 팀장님한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DB에서 유감스럽다고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보안군의 국민 의사수렴이 전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네, 윤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생협의체가 임시 기구인데 4명이 48,000명을 대표했냐 이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상생협의체는 임시 기구였고 이제 도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육지민도 있고 어민도 있고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거기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생협의체에서 이제 고청과 부안이 이제 주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주민 이제 상생협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자 해가지고 그 어민들하고 거기 양육하는 인근 분들한테 이제 의견 수렴을 2차례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간 답변이 좀 미흡하신가요? 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공유사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성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매우 미비한데요. 그거는 해상풍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점 결정부터는 누가 해야 되냐? 이쪽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상풍력을 만드는 거는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결정하는 거 저희들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육상에 송전탑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안 국민들이 육지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을 지금 잘못 결정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잠깐 제가 드릴게요. 나는 김현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기하고 무관한 이민배 위원장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해상에서 전기 내준다는지 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김현희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 부안군에서 그 협의위원회를 추천해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자기의 의무가 있거든요. 어떠한 국가 사무든 지방 사무든 어떠한 협의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했을 경우에 직무유기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한 거고요. 추천한 위원이 그 역할에 맞게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원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양육점 부분도 아까 상생협의체가 공식적인 의결 기구도 아닌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이게 민간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4명을 이제 부안군에서 상생협의체를 추천했던 부분이고, 상생협의체에서 그 지역의 해변가 또 양육점이 도달할 수 예정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민간 협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민간 협의회에서 양육점을 결정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시면 우리 김현배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니, 양육점이 중요합니다. 양육점이 중요해요. 선생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요. 말씀을 들어보시고, 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자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항리 양육 지점으로부터 신정읍 변조소까지 가는 그 개통도 있지만요. 해상에서 발전을 한 발전 단지가 있고요. 해상 발전 단지에서 양육 지점까지 똑같이 몇십 킬로를 해적 케이블로 옵니다. 그게 개통입니다. 그래서
양육 지점을 지정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어민들의 그 지혜를 모아서 식후계 원총계의 뜻을 모으고 부안군의 선주협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리, 변산의 인근 하서 인근 주민들께 알려서 여러 차례 알려서 그런 공청회를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점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그동안은 제기를 했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의 제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송전선답에 신정까지 가는 부분에 입지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중지하시고 양육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그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처 김용진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이 양육점 관련해서는 우리 그 해상풍력사업처 김용진 사장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 김용진 사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육점 관련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육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바꾸겠습니다. 육성을 괜찮겠습니까? 그걸 좀 풀면 되죠. 양육점이라는 것은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들이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는 최초의 지점을 양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직접화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간협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서 양육점을 선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기가와트라는 해상풍력이 고창 그리고 부안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고창에 있는 후보 양육 지점을 하나 선정하고, 두 번째 부안에 있는 후보 양육점을 선정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에게 질문 드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발 네, 차 뒤에. 예. 어디에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부산에 살고 있는 허태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생협의체 추천시 의회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 다음에 한비던전 재가동을 할 때 재가동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안군, 영광군, 고창군 동의가 있어서 재가동했습니까? 한정 관계자님, 동의가 있어서 재가동했습니까? 지금 원전 1, 2호기 재가동 부분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이 부분은 오늘 주장으로 좀 주제는 다르지만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4기가와트의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동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양육점이 어디다 설치되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그 송전선로가 최단 기가 구간에 설치되어지고, 최단 구간에 설치되더라도 지하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경기도나 서울은 아까 서울은 92%, 경기도는 80%거든요. 근데 지중화율이 강원도는 2%,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도 10%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단기간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아까 제안됐던 내용 중에서 고창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결정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논의됐는데 왜 부안으로 끌고 오십니까? 그 부안으로 끌고 오는 상생협의체 부안 군수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현희 과장님, 제가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부안 군수에 제가 없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부안군에서 추천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군수가 개입이 됐냐고요? 상생협의체 위원님께서 군수가 동의 없이 가능했냐고요? 어때요? 군수님께서는 잠깐만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결권이 없습니다. 결제 안 했냐고요? 권수님은 결제를 안 했습니다. 결제 안 했습니까? 추천은 누가 했고 결제는 누가 했습니까? 그런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같은 대답입니다. 그게 윤석열이 내란 안 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했으면 했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전에서 반대만 안 한다 그랬죠? 이 말처럼 정말 가증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안 국민을 찬바로 갈라서 싸우겠다는 그런 가증스러운 답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안 국민들이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육점부터 재검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면 경기도나 수도권에서처럼 진유가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의원 시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의원 지사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그 입지 선정 초기 단계인데요. 나중에 그 노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중화 가능한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두 분만 더 받고 하도록. 아니 잠깐만, 김의원 잠깐만요. 저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그 마이크 좀 드리시고. 보안면의 임노훈입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을 할 때 지중화하고 철탑하고 했을 때 그 비용 차이 때문에 좀 철탑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육점에서 신정동까지 40km를 지중화한다면 동일 구간에 송전선로를 철탑으로 건설할 때와 지방도를 파서 지중화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한전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김 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네네. 답변해 주시기 이 구간을 뭐 철탑으로 하고 지중으로 하고 이건 아직 비교는 할 수는 없는데 아직 경과 노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중으로 하면 뭐 한 3배에서 6배, 7배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금액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김영관. 네, 보안면의 김영관인데요. 제가 아까 해상풍력이나 다른 거 말씀드린 것은 해상풍장 1차, 2차는 90%가 있었고 3차는 상도, 항도 넘어 공해상이 있는 게 원래는 처음에 지정된 게 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육점에서 신정읍으로 가는 것을 차장님하고 도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변산에서 부안군을 통해서 신정읍으로 가는 것보다도 부안군에서 아리백 산단이나 다른 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새만금의 일각으로 해서 7산단으로 해서 김대로 가는 게 훨씬 거리상이 가깝고 왜 부안군을 관통해야 되는지 관통 않고 새로운 노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오늘 정읍시의회도 지금 이거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정읍에는 변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시 의원들도 그걸 잘못 알고 오늘 당한다는데 그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까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하자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공청회 한 번도 안 했고 사업 설명이라는 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다시 하고 그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팀장님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한전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의원 차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산 팀장님, 그 다음에 김현희 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양육점부터 정읍에 있는 변전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입지선정 초기 단계라 뭐 변경 이게 아니고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변경이 가능한지 저쪽으로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점과 종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선을 긋고 세로로 3분의 1만큼 해서 타원형으로 한다는 그게 기본 구역입니다. 그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저라고 답변 들으시고. 아까 좀 전에 그 양육점 결정에 대한 그 재검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육점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시적 상생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갈등 조정 전문가를 해서 양 시군에 정확하게 의견을 저희가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경청회를 실시하고 해가지고 절차하고 규정상에는 저희가 적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송전선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지점은 해적 케이블하고 그 양육하는 그 인근 마을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될 수 있고 그 뒤에 내륙의 송전탑 경과지는 입선이라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 눈높이가 바라볼 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 입시선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주민 수용성이 최대한 확보할 때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아까도 한전 쪽에서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하지만 일단 계획은 제 9차 그 장기 송변전 계획에 신정읍 변전소 건설이 돼 있고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가는 노선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부안군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입안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는 과정,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정부 의견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향후에 검토할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저희가 일단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있으니까 네, 먼저 마이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면 월암마을에 사는 서교석입니다. 지난 행안 면민과 군소민님과의 대화에서 군소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까지는 관여를 할 수 있어도 부안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도 관계가 되어 있고 군수도 관계가 되어 있고 도도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군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안 군민을 목매한 진짜 나쁜 말로 말하자면 개돼지로 취급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부안군에 속아서 속고 또 눈가림 당하고 또 귀막힘 당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밤에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송전선로는 지하화해야 된다. 지중화. 이유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도 선생님 질문을 좀 간략하게 짧게.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를 왜 지중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중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장 가까운 지역은 부안이 가장 불리한 지역이 부안이다.
그런데 군수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모 의원님이 가서 뺏어왔다. 아니, 군 의원이 뺏어왔다고 했어요. 네, 그 모 군 의원님이 뺏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사무가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에 있는 것입니까? 한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허상이지만은 1년에 900억씩 나오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로 한심한 게 군수님이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이렇게 국가 사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끼어들래야 끼어들 틈이 없다 했는데 군수가 김현희 과장님이 아까 추천을 하셨는데 군수가 사인 않고 이 사람들이 상생협의체 그 위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위정자분들, 국민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국민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짓거리 하는가?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군수까지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라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9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끝났어요. 거기 산단 하려면은 수천억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임대 끝났고. 그럼 서 교수님 이제 나머지 부분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저희가 간주를 하고 그 세 가지 부분 그럼 현재 그 추진의 주체, 향후 운영의 주체, 그다음에 주민 이익 참여 이익 공유제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의견만 제시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중화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그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중화 부분하고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부분은 한국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산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 거리를 갈 때 비행기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실상 비행기로 못 가는 곳도 있고 차로도 가야 될 부분도 있듯이 전 구간을 다 지중으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선이 어느 정도 좀 잡히면 이 철탑을 도시로 막 횡단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이런 생활면을 검토해가지고 지중을 꼭 필요한 부분 그 지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합시다. 그만요. 아니 전체를 지중화로 해야 돼요. 지중화 나와서 얘기한 거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저희 답변. 양육정 학원장 나오네. 혼자 바꿨다 왔으니까. 당신이 대표야? 저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위원이 갔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만하자고. 대신님 잠깐만요. 2015년도에 제가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해상폭력에 찬반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결정을 못 오는가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의서 전체 의원님들에서 있는 데서 제가 이제 해상이 유도가 지역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더니 이도 해역이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연안이고 근해가 있습니다. 연안은 우리 어민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근해라는 것은 큰 배들이 와서 잡는 것이 어장인데 유도 왕동도 입구는 우리 어민들이 근해가 아니고 연안이 아니고 근해입니다. 통영 배들이 와서 잡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조직 문제를 가지고 부안군 수협과 여기 어민들 대표와 어촌계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통양 구역을 거기를 만들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우리 부안군 어민들만 잡을 수 있도록 10톤 미만으로 정해달라. 그 부안군 수협이라든가 어민들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것도 엄청나게 그 통영 쪽에 들어난다고 해수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요구를 해서 그 통양 구역을 원래는 배가출 다 이제 못 얻는데 거기서 우리 어민들만 잡을 수 있는 조건을 해서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2020년 9월 22일 날 저희 이제 민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민간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의장이 아니고 제 의원 시절입니다. 이제 간다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갔던 것이고요. 왜 이게 해상풍력 그 야구지역이 부안에 왔냐 이걸 이해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창에서 이제 이게 그 처음 여기 한진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부안군에 양육지역이 할 데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부안에 줄포만에 하는데 양육을 할 수 있고 폭격 사격장이 있고 있어도 그래서 못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안군 땅에서 이 정비시설 하고 다 하는데 고창에서 무슨 주도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억이 나오면 1000억이 나오면 600억을 고창을 주고 400억을 부안을 가져오는데 이건 부안 국민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부안에다 양육을 하면 900억이 부안을 오고 고창은 100억이 가니까 부안에 주민들도 이게 또 국민들을 알아봐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수협이라든가 어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위원이 다수에서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을 가져왔던 내용이고 제가 추천해서 갔던 내용은 절차를 거쳐서 다 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부안군이 무능하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했는데 왜 고창이 6이고 우리가 찾아가서 이때까지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들었는지 어디 저는 변산면에서 살고 있는 임대봉이라고 합니다. 임대봉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원래 고창에서 이걸 하려고 했다가 반대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표를 보니까 적합이라고 나온 데가 고창이었고 부안하고 군산은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부안으로 올라온 게 맞습니까? 그 김의원 차장님? 네, 우리 김의원 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점이 강수의 한진에서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 제가 답변인데 차장님 짧게 맞는지 아닌지 차장님 김의원 차장님 마이크 주세요. 왜 마이크가 없어요? 네, 양육점 부분.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말씀 주신 부분이 군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적합, 이제 부적합 판정이 났던 곳이 곰소,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저희 서고창 변전소라고 하는 그 고창에 있는 해변 쪽으로 양육을 하는 걸 세 가지를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상풍력을 연결하기 위한 변전소 용량이 새만금은 지금 현재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이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현재 부안과 고창 바다에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고창과 부안의 양육점을 각각 후보지 한 곳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소항으로 사실 처음에 양육점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곰소항 앞쪽은 남사습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곰소항을 들어가기 위한 입구 쪽에는 현재 미여도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들의 손상과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되어서 새로운 후보지인 현재 변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변산으로 부안 하나, 그리고 고창으로 양육 하나, 두 가지 후보지를 저희가 검토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 질문 하나로 끝내시고요. 송전선로랑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이제 지중화를 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은 그 전자파가 다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또한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저는 이 부안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도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이 아니라 아예 피해를 보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 관계자분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도 깊이 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쩌면 당신들 설로가 없다는 얘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선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어긋나 있어서 그분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향후에. 네, 그러면 딱 한 분만 받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궁안마을에 사는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제가 그 해상풍력 20기 공사할 때 반대대책위원장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알리백 문제도 있고 이산화탄소 캠페이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지대하는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민간협의회랑 상성협의회가 생겼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 거를 하실 때 이런 공사를 하니 부안에는 언론지가 독립신문도 있고 부안뉴스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 해야 되겠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협의회를 또는 상성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몇몇 사람들이 수리사바, 우리사바, 뒷돈사바 해가지고 꾸려서 민간협의회 한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우리 포항 5만 주민들은 대지입니까? 윤석열이가 개헌 그따위 식으로 하는 바람에 밥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민간협의회가 구성됐나 얘기 좀 해주세요. 민간협의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로 대체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민간협의체 또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우리 김현희 과장님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세요. 이상으로 꼭 하시겠어요? 새로운 질문이세요? 잠깐만. 지금 마무리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한 번 질문하셨으면 아니 마무리니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나 오래됐고 질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좀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자꾸 집에 가서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의회에서는 자꾸 몰랐다고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자꾸 거기에 공문 있어요? 공문 있어요?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근거에 의해서 그게 의장님 사인이 있습니까? 이 사인이 있냐고요? 지금 아무나 찍으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제출 좀 해주세요. 정말 다른 질문이시죠? 중복된 질문이면 제가 컷합니다. 네, 질문 딱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부처에서 할 것도 없어. 환경 영향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영향평가 기본 있잖아요. 서기 전에 마련되어 있나요? 환경 영향평가 있잖아요. 뭐 민정이 선정은 어쨌든 간에 환경 영향평가에서 해줘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평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준비된 초본이 있냐고요. 아니 이제 그렇게 세워갖고 선정이 돼서 얻으면 이제 그 초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거는 되는 거고 초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열람을 좀 있잖아요. 그거를 공람하도록 군청에다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경과대가 결정이 되면 그 위에 환경영향파라든가
제대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해서 이쪽 우리 어느 정도 되면은 이쪽 이게 그냥 안건으로 나옵니다. 그냥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은 절차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분은 예. 자, 네. 일단 저희가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저희들이 오늘 토론에서 고민성님 잠깐만요. 네. 지금 이 상황으로 지나면 2003년도 민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토론을 가지고 공천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양식이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대안을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우리 부안 국민들 필요없습니다. 네, 다시는 국민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위해서도 그 부분이 국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패널 여러분 잠깐만요.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고 확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안군 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